20대 직장 여성 A씨는 혼자 원룸에 거주 중입니다.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깬 A씨는 너무 놀라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남성이 한 침대에 누워 자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남자는 자신의 여자친구 집으로 착각해 잘못 들어왔다며 사과했고 A씨는 결국 그 말을 믿기로 하고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집안에 넣어둔 속옷이 하나둘 사라지는 것 같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A씨. 그런데 약 한 달 뒤 새벽녘 잠든 A씨 앞에 또다시 서 있는 남자. 자다 깬 A씨가 비명을 지르자 남자는 황급히 도망을 쳤고 A씨도 이번엔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해당 건물엔 CCTV가 없어 경찰 수사는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야, 진짜 소름 돋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두 분 그 영화 도어락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사실 이 사건 보면서 거기 나오는 도시 괴담이 굉장히 생각이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다시 읽으면서도 굉장히 소름 돋는 그런 사건인데 이 변호사님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은 그 첫 번째 들어와가지고 여자친구 집인 줄 알고 잘못 들어왔다고 했을 때 있지 않습니까? 네. 이때는 그 남자가 나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여자친구 집인 줄 모르고 들어왔다, 그러니까 실수로 들어왔다라는 변명이 통했었는데요. 네. 근데 두 번째 들어왔을 때는 옷을 다 입고 있었고 이렇게 서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진짜 이상한 사람이네요. 네. 일단 이 사람부터 잡아야 될 것 같긴 한데 경찰에 뭐 신고부터 하면 되나요? 네, 무조건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그 피해자 변호사도 선임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만약에 신고를 했을 때 이 남자에게는 어떤 죄가 적용이 될까요? 일단은 형법상 주거 침입죄가 적용이 되고요. 주거 침입죄. 네네. 뭐 흉기를 들고 들어왔다거나 아니면 뭐 그 속옷을 절도하기 위해서 들어왔다거나 또는 뭐 성폭행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특수 주거 침입죄라든지 뭐 가중처벌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신고를 하면 될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A 양이 좀 걱정을 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이 남자를 정확히 본 게 두 번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첫 번째는 실수라고 해서 용서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A 양한테 좀 불리하게 작용을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뭐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아침에 보니까 웬 모르는 남자가 내 집안에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당시에는 여자친구 집이랑 헷갈렸다라고 하는 그 변명이 조금 이제 그럴듯하게 들렸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두 번째로 걸렸을 때는 이게 실수라는 것도 믿겨지지가 않고 심지어 딱 서서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무서워요. 너무 무섭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처음에 그 실수였다라고 하는 그 변명조차 믿을 수 없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용서를 해줬다라고 하더라도 신고는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중간에 뭐 속옷도 사라지고 의심스러운 정황들은 굉장히 많은데 이게 딱 정확한 증거는 없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신고 이후에 수사기관에서 남자의 어떤 신원을 특정하고 그 남자가 살고 있는 주거지를 수색해 본다면은 그러면은 어떤 추가적인 증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집에서 사라진 속옷이 그 남자의 주거지에서 발견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단순한 주거 침입죄가 아니라 그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가중처벌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실형도 충분히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진짜 속옷까지 가져갔다라고 하면 더 소름 돋는 사건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실 이거는 네. 피해자가 여성이어서가 아니라 피해자가 남성이었어도 소름돋는 사건이죠. 그렇죠, 맞죠. 네, 그래서 저는 또 일단 같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경찰 수사 다음의 상황들도 굉장히 좀 걱정이 되는데요. 혹시 이렇게 1인 가구가 늘면서 이런 유사한 사건들이 꽤 많은 상황인데 대부분 법인을 잡고 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좀 매듭이 지어지나요? 일단은 정말 안타깝지만 주거 침입죄이기 때문에요. 네. 초범인 경우면은 뭐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보통 결론이 납니다. 그거밖에 안 돼요? 네, 그리고 성범죄가 아니기 때문에요. 전자발찌라든지 뭐 신상 정보 공개도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군요. 저라면은 다시 그 집에 들어가기도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사를 막 쉽게 옮겨놔둘 수도 없잖아요. 이럴 때는 뭐 집주인이 뭐 CCTV라도 달아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참 이게 집주인이 해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직접이라도 CCTV를 달아야 될 그런 상황 같습니다. 맞아요. 이 보안 전문가들 말에 따르면은 요즘 많이 쓰는 그런 전자식 도어락 있죠. 네. 그거 하나만 가지고는 방범이 너무 취약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현관문 안전고리, 이제 걸쇠 거든 거, 그것도 마음 먹으면 쉽게 열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따라서 항상 이중으로 잠금 장치를 하시고 수상한 사람이 있으면은 즉시 신고를 하셔서 범죄 발생 자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워낙 평소에도 많이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 변호사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귀가하던 여성을 쫓아가서 집에 침입하려고 했던 이른바 그 신림동 원룸 침입 사건 기억나시죠? 저도 봤어요. 네, 그 사건 같은 경우에 최근에 판결 선고가 있었는데 피고인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년. 네. 네. 큰일이 발생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지만 사실 혼자 사는 여성들에게는 진짜 극심한 공포를 주는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그럼요. 물론 가해자를 잡아가지고 엄벌에 처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그런 사건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제일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귀갓길에는 이어폰을 끼고 걷지 않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항상 주변을 둘러보는 등 이런 경계, 주의 이런 걸 해서 피해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네, 저는 신고를 반드시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런 유의 범죄는 성범죄랑 비슷하게 암수가 많습니다. 신고를 잘 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런 이제 혼자 사는 여성들을 상대로 하는 주거 침입 범죄가 연간 1,400건이 이루어지고 있대요. 매일 4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야. 일단은 그 전문가들은 여성을 상대로 한 주거 침입 범죄는 성범죄 미수 혐의를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러한 이제 입법 논의가 이루어지려면은 신고를 자주 해주셔야 돼요. 네, 무조건 이제 그런 피해를 당하셨다면 일단은 경찰에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피해자 변호인을 선임하셔서 가해자로 하여금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방도 하고 신고도 잘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뭐 내가 조심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혹시라도 이런 일이 없으면 더 좋겠지만 좀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서울전화 02-2638-3938 문자는 샵 3989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